자, 이적 시장에서 좋은 선수들을 네. 조용히 쓱쓱쓱 지금 찜하면서 데려가고 있는 팀이 역시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그렇죠. 꽤 광폭 행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좋은 선수들을 데려가고 있는데 유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로에 관심이 좀 쏠려 있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하키미, 네. 돈나룸마 그리고 라모스도 지금 봤을 땐 거의 뭐 가까워 보이고. 이게 지금 보면 잘 영입을 하면서도 되게 효율적이에요. 맞아요. 보면 FA 영입이 많잖아요. 그렇지. 필요한 영입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 이게 파리의 이적 시장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파리쿵님, 저희 뭐 네. 파리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또 영국에 계세요. 그렇죠. 근데 파리를 조만간 이제 한국에 오신다고 채팅창에 얘기하셨죠. 지금 와 계실걸? 아, 그러실 수도 있겠다. 네. 네. 아무튼 항상 도움을 받고 있는데 파리쿵님 덕분에 지금 되게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 점검 차원에서 저희에게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맞아요. 감사하게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파리쿵님이 보셨던 파리에게 필요한 포지션을 우선순위별로 정리해보면 오른쪽 풀백, 이 자리는 지속적으로 약점이 있었다. 좀 필요하죠. 파리쿵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알베스 제하고는 다 아쉬웠대요. 메니에, 캐러, 틸로 캐러, 그리고 이제 플로렌츠도 부상으로 막 빠지고 막 그런 경우 있으니까. 플로렌츠는 어떻게 보면 기대보단 공격적인 부분에서 킥이랑 크로스가 좋았다 한데 수비적으로의 복귀 속도에서 그렇지. 그 체력에서 이 선수가 2번의 십자인대 부상을 아마 당했던 큰 부상을 것도 당해서 같고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대보다 아쉬운 측면도 있었고 좀 좋았던 측면도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완전 영입 기간은 거의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쉬웠다는 측면이 있었다는 걸 봤을 때 이 자리는 지속적으로 고민을 안긴 자리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순위로 오른쪽 풀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두 번째는 중앙 미드필드입니다. 중미는 뭐 파레데스도 있고 네. 베라티도 있고 게예도 있고 그쵸. 그다음에 뭐 수미로 분류를 해야 되겠지만 다닐로 페레도 있는데 게예는 나쁘진 않은데 아쉬움이 많아. 네. 그리고 뭐 결정적으로 내 퇴장을 당한다거나. 그렇죠. 그게 결국 크거든요. 그래. 다닐로 페레이라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아. 일단 느려요. 그래. 그리고 투박해요. 그래. 베라티 월클이야. 근데 중요할 때 없어. 그죠. 부상을 당해. 당하니까. 부상을 자주 당하니까. 이런 그리고 부분이 좀 아쉬운 게 있죠. 이제 베라티가 종종 공미로 쓰일 때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3선 자리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기존 자원으로 뭔가 호흡을 맞춘다 치면 베라티랑 파레데스 조합이 있을 텐데 결국 성향을 봤을 때 원볼란치에 좀 더 한 명의 선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드는 중원 조합이거든요. 결국 베라티 파레데스 조합도 확고한 주전으로 내내 밀어붙이게 강팀전에선 밸런스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점을 생각해보면 3선 영입이 분명 파리한테 급하다고 정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티아고 모타가 떠난 이후로 그 공백을 못 메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나마 이제 마르키뉴스를 좀 올려서 올려 쓰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마르키뉴스가 지금 부실한 센터백 뎁스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선수라고 봤을 때 마르키뉴스를 올려 세우는 건 어디까지나 임시방패입니다. 급할 때 써야 한다. 결국 분명 레귤러 3선 자원이 보강은 되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우선순위는 센터백입니다. 마르키뉴스와 킴펜베 라인이 든든하긴 하죠. 여긴 좋아요. 근데 서브를 보면 캐러, 디알로 그리고 펜벨레라는 선수가 있는데 근데 이 선수들이 보면 다른 포지션도 백업을 뛰는 경우들이 많아요. 캐러만 보더라도 오른쪽 풀백 백업도 종종 서고 있고 디알로의 경우에도 결국은 여러 자리를 좀 소화하게 되고 종종 다닐로 페이라가 내려와서 센터백을 볼 때도 있었는데 이 선수도 사실은 전문 포지션은 수비형 미드필드죠. 그래서 이런 점을 보면 다른 포지션 백업으로 거의 대부분 떠나는 선수들이라는 걸 봤을 때 센터백 뎁스 자체가 지금은 얇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보강도 필요하다라고 파리콩님이 정리해 주셨고 왼쪽 풀백 베르나트가 지난 시즌 이른 장기 부상으로 베르나트도 좋은 선수인데 네. 보질 못하니 그렇죠. 그래서 주전 자리를 일찍이 놓고 말았습니다. 이 자리를 백업에 있는 키르자와 바커 그리고 디알로로 메웠지만 어디까지나 이들이 다 어딘가가 아쉬워요. 그래서 전문 좀 왼쪽에 좋은 풀백이 있어줘야죠. 파리쿵님의 말씀으로는 바커가 나왔을 때 그래도 수비는 괜찮았지만 바커는 수비가 좋아. 근데 문제가 공격적인 거. 이 부분에서는 약간 아쉬움이 있었다. 네. 그래서 결국 베르나트가 돌아온다 한들 부상의 후유증에 따를 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전문 풀백이 한 명 정도 오면 더 좋겠다. 주전급으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파리쿵님이 얘기를 해주셨고요. 추가적으로 센터포워드 음바페 백업의 영입 필요성을 얘기하셨습니다. 이카르디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모이스키는 지금 뭐 좀 영입이 불확실합니다. 네. 에버튼이 감독을 바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모이스킨의 거치가 어떨지는 봐야 될 일이거든요. 게다가 음바페 재계약 여부에 따라서 어쩌면 센터포워드는 장기적으로 주전급 보강이 필요한 자리일 수도 있다. 음바페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적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음바페도 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잔류도 괜찮아. 근데 새로운 도전도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리가 장기적으로 팀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좀 감안은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센터포워드의 공격 보강이 좀 필요하다라고 파리쿵님은 보셨던 것 같고, 추가적으로 오른쪽 윙에 백업도 있습니다. 이 자리는 가장 후순위로 밀려있는 곳이긴 한데 디마리아가 아무래도 짧게라도 재계약을 했기 때문이겠죠? 근데 어쨌든 디마리아도 나이가 있고 또 기량 저하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윙의 백업도 좀 버텨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라비아는 스페인 대표팀에서 참 잘했지만 사라비아는 지금은 뭐 좋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파리 팬분들은 잘 팔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잘해줘야지가 아니라 잘 팔 수 있겠다. 그렇죠. 뭐 제가 이제 샤키리를 보는 것처럼 나비 케이타는 좀 국적 바꿔서 유로라도 띄워서 좀 뭐 잘해서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아니니까 아쉽네요. 그렇지만 아무튼 이렇게 사라비아도 떠나는 게 확실시되기 네. 때문에 보강이 지금으로서 필요한 자리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어쨌든 아까 형철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좀 영리하게 영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네. 파리쿵님도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FA로 데려온다거나. FA가 베이날둠, 예. 돈나룸마, 그리고 라모스도 어쩌면 유력해 보이죠. 그치. 그래서 이 세 선수가 영입이 다 되시는 내가 FA로. 아까 베이날둠을 빼먹었네. 아. 베이날둠 나는 잘 쓸 것 같거든. 베이날둠 좋은 선수예요. 잠깐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 베이날둠은 특히 리버풀에서보다 더 공격적으로 쓰일 게 너무 보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훨씬 나아. 네, 그렇게 쓰면은 네덜란드 대표팀에서의 폼을 그대로 네.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뭐 또 마지막 경기에서는 거의 안 보이다시피 하긴 했습니다. 유로에선. 뭐, 네. 어쩔 수 없었지만 그래도 베이날둠은 철강왕이기 때문에 그래. 저는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고 이적료를 지불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이게 이제 하키미죠. 하키미도 거의 이제 유력시해 보이는 상황이고 선 임대 후 완전 영입의 사례도 있습니다. 다닐로 페이라는 이렇게 해서 영입이 됐고 모이스 키는 조금 대기를 해야 되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리하게 이적 시장을 보내는 어떤 계획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마냥저냥 돈을 쓸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부자잖아. 부자 구단이잖아. 근데 돈 진짜 많은 사람들도 그냥 마구잡이로 소비를 안 해요. 생각하고 그렇죠. 소비하거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좀 다르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너무 물려받은 게 많은 사람이야. 그런 게 아니라면 그런 사람들이 적절하고 좋은 현명한 소비를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거거든. 다는 아니지만. 이 내용이 그 웬만한 재테크 관련 책이나 자기관 개발서 책을 요즘에 좀 읽을 때가 있는데 그 책에 잘 이득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럼요. 부자일수록 아낀다. 그래. 근데 거기에서 마냥 다 아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쓸 때는 돈이 있으니까 과감하게 소비하고 네. 그렇게 해야 효과가 나오니까. 낭비를 안 하는 거죠. 낭비를 굳이 할 이유가 없는지. 그 필요 없다 싶을 때는 안 하고 적절하게 그렇게 그렇죠. 하는 게 오히려 좀 축구 구단이나 개인으로 봤을 때나 현명하게 소비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낭비를 안 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필요하고 그렇지. 그 계획에 있어서 파리는 잘 수립을 하고 있는 것 그럼요. 같습니다. 지금까지 링크되었던 선수들을 보면 베파이는 링크가 났지만 일단 바르셀로나로 갔고. 오피셜이 떴고 호아킨 코레아 얘기 나와요. 라치오에 지금 사라비아가 포함된 딜이 진행 중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호아킨 코레아도 좋은 선수인데 알짜배기로 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타드렌의 에드와르도 카마빈가는 우리가 맨유 최근에 이 링크를 얘기를 했지만 그 전에 레알 마드리드랑 링크 난 적도 있었고 근데 네. 파리 생제르맹이랑 가깝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지금 뭐 그 기사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거였죠. 오퍼는 안 하고 있는데 어차피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선수니까 그렇지. 가격 떨어질 때만 기다리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뒤에 대기하고 있다고 하고 모이스키는 에버튼이 이 라파를 데려갔습니다. 라파를 데려갔기 때문에 그랬죠. 네. 네. 좀 아쉽네요. 여러 가지. 아쉽나요? 나 이제 라파라고 하지 말아야겠다. 베니테즈라고 해야겠다. 베니테즈라고 해요. 네, 네. 라파는 애칭인데. 근데 네. 저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도 좋아하는 감독이에요. 그래 뭐 사람마다 다른 거지 뭐. 토레스랑 수아레스도 떠나는 과정에서 수아레스는 이제 아스날하고 뭔가 연관됐을 때 아쉬움이 있었다 한들 그래도 왠지 활약을 좀 봐서 그런지 좋은 선수의 감정은 있거든요. 또 그들의 활약에 너무나 열광을 했던 입문을 했던 기억도 그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구단에 모든 팬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만 호와 불호가 갈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현지 팬들 사이에서도 베니테즈는 약간 갈리더라고요. 그래도 아쉽다. 근데 뭐 어차피 감독 커리어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멀리 돌아왔잖아. 네. 바로 간 게 아니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 온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게 이해는 된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나는 이미 사실 첼시 한번 왔었던 것도 있고. 맞아, 그것도 물론 있어요, 또 첼시랑 에버튼은 좀 에버튼이랑 좀 종류가 다르긴 해요. 네. 그래서 뭐 아쉬운 건 있지만 그래도 싫진 않습니다.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나도 이런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 뭐 내가 아스날 팬으로 봤을 때 나는 너무 싫은데 어떤 팬분들은
나는 전혀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는 케이스도 있는 거니까. 난 그렇죠. 이건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반통수에 대한 화가 있듯이 그러니까 반페르시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아스날 팬들이 좋아하지 않는 저도 있어요. 것처럼 뭐 쿠티뉴, 쿠통수. 그렇지. 대다수의 팬들이 안 좋아하는 이런 그렇죠. 경우도 있고 사람마다 다른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뭐 반응이 다른 것 같은데 일단 베니테즈가 에버튼으로 가면서 오퍼가 딜레이가 된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파리가 어떻게 실제로 완전 영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모르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기사에서 파리하고 얘기가 나온 선수들 중을 쭉 읊어보면 포그바, 바란, 플로렌치, 그리고 로카텔리, 키어란 트리피어, 그리고 파비앙 루이스는 보니까 나폴리에서 판매할 생각이 있는 것 같던데. 이거 되게 좋은 선수인데. 뭐 어쨌든. 네, 그리고 파비앙 루이스, 그리고 로맹 페브르, 브레스트에 뛰는 선수랍니다. 그리고 오리에. 컴백인가요? 네, 오리에 컴백. 그리고 이제 브로조비치, 그리고 무키엘레까지. 네, 이렇게 링크가 좀 있는데 많이 나고 있어. 네, 이거는 그냥 짤막짤막하게 다뤄지는 같이 언급되는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피셜한 선수들을 일단 보면 다닐로 페이라가 먼저 떴죠. 네. 조항에 따라서 이제 영입이 확실하게 됐는데 이 선수는 멀티성이에요. 이미 뛰고 있었으니까. 네, 센터백, 수미 다 백업이 가능하다는 점, 피지컬이 든든하다는 점, 이게 강점이고 단점도 분명합니다. 느리고 투박해요. 그래서 이 선수는 주전으로 쓰기에는 분명 위험수가 있다. 근데 가치가 있는 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때그때 스쿼드의 구멍을 메워줄 수 있기 때문에 만능 백업 정도로는 그래도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겠고, 베이나이둠 철강왕입니다. 진짜 안 다쳐요. 맞아. 진짜 안 다치고 이건 좋은 거야. 체력 좋고 꾸준하게 뜁니다. 주급이 나가는데 내구도가 나쁘면 헛돈 쓰는 거거든. 구단 입장에서.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그래, 이 선수가 뭐 경기 활약이 떨어질 때가 있다 하더라도 안 다치기 때문에 언제나 쓸 수 있는 선수나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그리고 빌드업의 부담을 다른 동료들이 다 가져갈 수 있으면 그런 팀에서는 베이나둠이 좀 더 자기 장점을 활동량, 침투, 그리고 순간순간 나오는 득점력으로 맞아요. 장기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리버풀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클러치 능력이 있습니다. 파리처럼 챔스 토너먼트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기대하는 팀에게는 베이나둠의 이러한 어떤 흐름은 굉장히 좋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좋은 영입을 파리가 했다. 그럼 둠도 이제 파리를 잘 갔다. 좋은 팀에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활약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돈나룸마는 말할 게 없죠. 세리아 탑급 키퍼고 나바스의 이제 에이징 커브에 대비하기 위한 영입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두 명 간의 경쟁 체제가 일단 당분간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라이올라랑 레오나르도 단장이랑 되게 절친한 친구 사이래요. 이미 또 파리에는 라이올라의 고객들도 꽤 있으니까 협상이 되게 그래서 편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일단 기사가 있었고, 하키미 워낙 공격적인 부분에서 출중한 선수죠. 이 선수는 백스리에 좋은 선수거든요. 확실하게. 그러면 이 누구야? 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냐 갑자기. 포체티노. 그러니까 백스리를 좀 쓰지 않을까. 백스리를 쓰려면 결국 우리가 같이 봐야 될 선수가 있어요. 그게 라모스입니다. 라모스가 영입되어야 뎁스상 백스리를 그래도 쓸 수 있는 약간의 여유가 생기거든요. 라모스가 영입이 되면 백포를 쓴다 한들 어쨌든 뭐 뒤를 커버할 수 있는 어떤 센터백 옵션에서 마르키뉴스, 마르키뉴스 그리고 킴펜베 그리고 여기 이제 라모스까지 다양하게 쓸 수 있으니까 분명 하키미를 쓰는 데 있어서 라모스까지 보강이 되어야 훨씬 더 확실하게 D가 보강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는데, 라모스는 유력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파리에 집을 구하고 있다는 얘기가 하나 있었고, 항상 부동산 피셜이 있죠. 그리고 이제 친형인 르네 라모스가 파리에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점들 때문에 요즘에 라모스 인스타그램을 보면 계속 자기가 집에서 맨몸 운동하고 있는 거 올리고 있는데 파리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오피셜이 뜰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빠리콩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가장 활발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팀은 파리예요. 그러면 이제 파리는 또 다시 결국에 도전해야 되는 거는 뭐 지난 시즌 한번 놓치긴 했습니다만 리그보다도 역시 중요한 건 챔스인데, 포체티노가 좀 어떤 식으로 보강된 선수단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그것도 잘 좀 지켜보겠습니다.